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길 가장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뉴스도 많고 수급 쏠림 강합니다. 지금 노저울 때일까요? 물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주. 대표님. 네. 개별 장세 모멘텀을 가진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멘텀이 너무 많고 그렇죠. 다 잘 가다 보니까 지금 장세 조금 헷갈립니다. 제약바이오즈를 지금이라도 공략을 새로 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 조금 더 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저울 때라고 그러셨죠? 네, 물이 들어온 것 같아서요. 맞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 예. 이거. 네, 열심히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올랐다고 이게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은 쉬니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성으로 3일 이상 올라가겠느냐? 대답을 못하는 장세입니다. 오늘 한번 대차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공략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할 종목은 오늘 안 오른 종목입니다. 오히려 네. 오늘 오른 종목은 현금화가 필요하고 차라리 지금 오늘 나온 이 섹터들 종목들 다 결론적으로는 네. 매도입니다. 아, 오늘은 매도. 이거 당일만 본다 그러면 매도입니다. 매도고 네. 깨끗한 상태에서 주말을 즐기신 다음에 더위를 잘 피하신 다음에 월요일은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섹터에 딱 맞는 이런 빠른 장세입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종목 보유하고 계신다면 현금화를 하고 다른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섹터 내에서도 그래도 네. 소외가 되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이쪽은 공략 포인트로 조금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제약바이오 그렇다고 지금 다 팔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니죠. 네. 당장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순환매 장세라는 거를 그렇죠. 강조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도 앞으로 또 학회들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시대가 됐다 보니까 나온 이제 학회가 이제 중요성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성장주, 그러니까 최근 어제까지는 또 저희가 뭐 게임 얘기 많이 했었고 맞아요. 플랫폼 얘기 많이 네. 했었고 이거 오늘 가나요? 안 갑니다. 쉬어요. 네, 그럼 그 안에 BBIG에서 성장주 쪽에서 오늘 뭐 갈까? 바이오 못 갔네. 바이오 매수가 쑥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죠. 이거 좀 따라가야 하나요? 따라서 쫓아가기에는 마진이 폭이 좀 적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대응하기에.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서 신규로 뭘 사볼까라고 보기는 섹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무리하지 말자. 이게 대답인 거 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네네. 게다가 일단 지금 또 제약바이오 움직인다. 더 어려워요. 개별단으로 이제 뭐 갖고 있는 신약 개발 임상 몇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효능에 좋고 이제 거의 준 의사급 네.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하다가 이러다 그냥 의사하는 게 낫겠다. 전직하셔도 이렇게 될 힘드니까 그만큼 그럼에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섹터다 보니까 네. 많이 좀 좁혀주셔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오늘 뭐 셀트리온이나 또 이제 네, 녹십자, 삼바. 그렇죠. 네. 제약 쪽 또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소외된 종목 쪽인데 모멘텀 살아있는 거 그런 쪽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네. 좀 어렵게 미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네. 그중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HK 노인이 괜찮다. 아하. 기관이 왜 이렇게 살까라는 쪽에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파이프라인부터 괜찮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변화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첫 번째 정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이 흔들리지도 않고 있고 관련주가 들썩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관전 포인트를 좀 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히토류, 방산까지 들 수 있는 대만 관련한 미중 리스크, 여기에 일본까지 지금은 연결고리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단기적으로 저희 조금 노려볼 만할까요? 네, 대만 해협입니다. 네. 대한 해협 아닙니다. 대만이죠. 큰일 조금 납니다. 네. 멀다?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어제 강했던 게 그거죠.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또 미국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혹시 여기서 기회 닿는 거 뭘까 보게 되면 또 무슨 중국에서 수입 금지했다라는 맞아요. 쪽에서 처음에 올랐던 게 그래서 뭐 제과. 과자, 네, 제과 거기다 수산주는 왜
수산주는 왜? 냉동 생선 금지했다고 막 그래서. 그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수산 한국에 그러면 한국산 수산주 우르르 이제 중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게 또 두 번째 히토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히토류와 관련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된다고 하는 거 이제 방산주 쪽이겠죠. 길게는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도 그때만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테마가 그때만 움직이고 보통 테마하게 되면 시장의 주도를 갖는 테마다. 네. 라고 되면 한 뭐 2, 3일 움직였다가 좀 쉰다고 하더라도 쉬는 폭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 정고점 넘어가고 움직이는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시장의 중심적인 테마가 아니다라는 네. 쪽으로 보면서 또 약간 목소리 날 때 살짝 움직이는 정도라고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매매하는 건 뭐 이렇게 짧게 봐야 되고 뭐 아니 주식은 길게 보고 기업의 가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놓고 네. 덮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방산주는 상황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방산주는 그나마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중기적인 트렌드 갖춰가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수출 변화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장 또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이번에 또 달 탐사선 네. 쭉 잘 도킹 잘 했다고? 분리했다고 얘기를 예, 하죠. 속보도 나왔더라고 드시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말쯤 가게 되면 이제 달 이제 주위를 돌면서 본 정상적인 궤도를 한다 그러면 야 우리도 이제 우주왕국 됐다. 강국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도 모멘텀은 여전히 관심이 높은데 이게 그렇다고 또 세게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 쪽인데 그중에 하나 여기서 만약에 고르고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텍이라는 회사 이거 좀 사이즈가 큰 종목보다는 작은 쪽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네 이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네. 매출이 계속 뛰는데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보통 빅텍, 스페코 뭐 이런 단순한 방산 뭐 그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빅텍 같은 경우는 매출의 흐름들이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적이 되는 방산주 쪽으로 하나 작은 종목 쪽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왕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네. 하면 뭐 빅텍을 선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네.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는 네.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미중 경계갑이라는 키워드는 좀 끌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언제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속에서 경계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결론은 난 거는 아닌데 전기차 지원법 개정안이 기존보다 뭐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경계하는 그런 시선이 강화될 수 있다.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혜를 예상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지금 이것도 아까 2번에서 3번으로 내려오는 네,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시지는 않죠, 앵커님도.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네. 예전에도 미중 갈등 뭐 이슈가 나오면은 꽤 긴 기간 관련된 이슈를 계속 추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많이도 빠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강탈을 당했던 게 이제 무역 관세 전쟁. 아, 맞아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서 이제는 좀 관세 전쟁 좀 풀릴까 했더니 이렇게 인플레이션 극심한데도 자존심이 딱 그러니까 실리보다 정치가 먼저다. 양쪽에서.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3연임을 위해서 뭔가 강력한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차이나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목소리들. 그러면 이에 맞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 30% 밑으로 가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보통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경제적인 실리도 물론 중요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나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또 강력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중간 선거를 생각한다면 일정상 3분기 안에 뭐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이 약간 갈등 국면이 계속 또 강대강으로 네.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왔다 가고 또 옐런 재무장관 왔다 가고 하원 의장 왔다 가고 네. 하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반도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 예, Chip4 네, 그래서 하자. 네,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라. 8월 말까지 결정해 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라. 아니 뭐 해야 한다. 미국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올 거지.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믿는다 네, 이런 느낌. 들어올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 또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게다가 지원 법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중국에 또 10년 동안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이 새롭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2차 전지는 또 이번에 수정된 그 예전에 BBB 법안 또 이제 통과가 이번 주말에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그거죠. 거기서 또 2차 전지 쪽에 보조금을 줄 텐데 보조금을 주는 회사들에 대한 또 제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만든 부품과 미국산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광물로만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포함 안 되는 국가가 러시아, 중국, 뭐 또 이런 콩고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2차 전지 광물들은 다 수입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 쪽에서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2024년인가요까지 네. 초반은 30%, 2027년 가게 되면 80%까지 확 올라갑니다.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대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미국 쪽에 투자를 단행할 그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을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다 미국인가요? 그건 네. 그들끼리.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개화하면서 크는 쪽인데 네, 네. 미국이 클 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네. 또 다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미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인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조인트 벤처나 또 공장 투자 계속 또 확인하시되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요즘 LG화학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화학 측면에서 오르는지 2차 전지 쪽에서 오르는지 바이오 측면에서 오르는지 헷갈립니다만 강하네요. 네, 이거는 그냥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네. 잊혀졌던 2차 전지 소재. 앞으로 매출 비중이 화학 쪽을 많이 떨어뜨리고 소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에 대한 재부각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저희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낙폭과대, 소외됐던 쪽이죠.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낙폭과대입니까? 악재 해소 구간입니까? 그냥 상황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네. 이거 좀 금융주 실적 이렇게 좋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근데 보통 많이 빠져서 이제 금리도 단기별 중심으로 좀 안정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더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 좋아질 거라고 보기에는 항상 금융주를 볼 때는 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싸죠. 네, 싼 종목들은 한계가 있는 게 네. 뭐 배당 좋다 많이 빠졌다 그러면 거기서 왔다가 올라오게 되면 요 정도 그런 정도밖에 못 볼 것 같고 또 아마 저희 특성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라오면 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네, 그때 다음 주 그러면은 이번 주도 또 할 것 같아요. 그때 수정을 해드릴까요? 네, 뭐 수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기조는 딱 그 정도. 예, 많이 정체됐다가 금리 안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좀 일단 어렵다. 특히 정부의 입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 다시 들어오는 정도로 보시되 계속 8구, 4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내 신용도. 중요하죠. 기업들의 네. 예, 신용 등급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회사는 계속 또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랭킹 체크하도록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트렌드가 이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일까요? 지금 신재생 관련주 움직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되면 한 번 더 레벨업 과정이 나올까요? 신재생 관련주 그래도 계속 주춤하긴 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주말이죠. 네. 주말에 이제 하원 통과하게 되면은 지금 금액이 3,690억 달러. 이번 과거 맞네요. 네. 그 계산은 안 됩니다. 돈 많은 큰 돈입니다. 엄청 많은. 예. 이 중에 1억 달러만 해도 얼마일 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 이제 친환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하나 오바마 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오바마 정부 때도 그린 뉴딜이라고 진행을 했었죠. 그때가 우리도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관심 갖고 움직였을 때가 900억 달러였습니다. 와, 그러면은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정도의 높은 관심도를 지금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서 그때보다 지금 설치 단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규모가 5배 정도 크고요. 거기다 설치 단가까지 하게 되면 뭐 7배, 10배 정도 커지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저희가 모릅니까? 다 이미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다 알고 있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1단계 반영돼 있으면은 여기서 더 가느냐? 가면은 바로 차익 매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주가가 반짝한다 그러면 네.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염두를 하시면서 그래도 커가는 시장은 맞죠. 그러면 네.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쭉 하고 흔들린다. 그럼 그때 또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월요일 날 그대로 안 갑니다.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네. 테마의 빠른 흐름들 지켜보시되 그래도 지금 나오는 CS 베어링 아, 요 종목은 CS 윈드와 함께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나왔어도 수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죠. 주목하시는 걸까요? 예, CS 윈드가 살면은 베어링도 같이? 같이 삽니다. 예, 근데 수주가 안 될 건 아니에요. 네. 베어링 같은 경우는 물류비나 네. 또 이제 운반비,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값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적었지. 이제 수주 이런 하향화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비용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수익성 금방 살아날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같이 보시되 그래도 또 그렇다고 지금 사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고. 네, 약간 또 조정이 나온다. 네.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신재생의 조정이 오고 조금 소외됐을 때 가장 먼저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다 뭐 풍력하게 되면 CS 윈드 네. 그리고 또 태양광 하게 되면 요즘 OCI가 아닙니다.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 맞아요. 네, 이게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적인 종목을 보시되 근데 타이밍을 좀 봐가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런 쪽은 또 찾아보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포인트 잘 짚어주셨네요. 저희 5가지 오늘 이슈 전략 점검을 해봤습니다.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금요일에 원픽은 요? 네, 영어로 들어간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다 영어 들어갔네요. 아, 예, 종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네, 그냥 HK 이노엔. 아, 네, 처음 주셨던 종목. 네. 그냥 제약바이오 중에서 뭘 할까 요즘 어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이것저것 찾으면서 한 47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저 내용 다 덮고 딱 생각했을 때는 기억에 남는 게 이 회사 하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냥 확장세 좀 기대해 보자. 특히 기관 사는 매수세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거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서 지금 K캡이란 쪽에 대해서 나오는 식도성 네네.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 아, 이거 이 단어도 어려워요. 아, 네. 제가 많이 고전했던 예. 예, 병명이라 기억이 아, 납니다. 그러시군요. 예.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요. 예, 예. 그렇게 나왔었을 때 나오는 이제 매출액의 효과 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회사 관심 두시면서 한 5만 천 원대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한 4만 천 원대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